차가운 11월 바람이 강남의 고급 카페 유리창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카페 안쪽 구석진 자리에서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32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절망적인 기대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차정원이 들어섰어요. 헤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수아일까? 헤라는 가슴을 움켜잡으며 정원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 그 눈빛이 어린 시절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정원은 헤라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여자에게서 익숙한 무언가를, 그리운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밀려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헤라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격정의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헤라는 딸의 얼굴을 한 점 한 점 기억하려는 듯 간절하게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서로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확신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것 같았죠. 공기마저 무거웠어요. 차수아 32세라면서요. 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진짜 이름이 불려나온 순간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정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설마 이 사람이 내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헤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정원을 뚫어질 듯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32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죄책감, 절망, 그리고 희망까지. 헤라의 말에는 섬뜩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못 찾을까? 헤라가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찾고 있었다는 건가? 왜?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은 한혜라예요. 자주 봐요, 우리. 헤라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원이 그 명함을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어요.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정원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헤라는 속으로 절규하고 있었어요. 내 딸아, 내가 버린 내 소중한 딸아. 엄마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너는 모르겠지.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한편 정원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내 진짜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뒤숭숭한 거야?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들의 운명이 얼마나 잔혹하게 얽혀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정원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몰래 그려온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했어요. 화려한 드레스부터 단정한 정장까지 정원의 숨겨진 재능과 절망적인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매번 그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문을 열어보니 주영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싼 와인 한 병과 고급 치킨을 들고 있었죠. 그 얼굴에는 위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깜짝 파티야, 정원아. 영채가 환하게 웃으며 거침없이 들어섰습니다. 정원은 당황해서 스케치북을 서둘러 치우려 했지만 영채의 손이 더 빨랐어요. 마치 이 순간을 노렸다는 듯 말이죠. 어머, 이게 뭐야? 영채가 스케치북을 낚아채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교활해졌어요.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가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빛이 눈에 서렸죠. 정원아, 너 이런 재능이 있었어? 왜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정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야. 별거 아니라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영채의 시선을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영채는 스케치북을 놓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영채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런 실력으로 왜 백화점에서 남의 옷이나 파는 거야? 너는 이런 옷을 직접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해. 하지만 현실은 어떻지? 평생 그 좁은 매장에서 썩어갈 거야?
영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원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어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진 꿈들이 다시 아프게 살아났거든요. 정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채는 와인을 따르며 정원 옆에 바짝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원아, 나 너한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 하나 있어. 절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한 제안 말이야. 뭔데? 정원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영채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너도 알잖아. 나 곧 세훈이랑 결혼하잖아. 영채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말이야, 사실 나 그 결혼 정말 하기 싫어 죽겠어. 세훈이도 싫고 그 집안 사람들도 싫고 무엇보다 시집살이가 끔찍해.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정원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영채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안 하면 돼. 너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 내가 이 결혼 거부하면 진짜로 죽여버릴 거야. 아니 죽이지도 않고 평생 지옥에서 살게 만들 거라고. 영채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정원의 손을 움켜잡았어요. 그 소나귀에는 절망적인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원아, 너 나를 도와줄래? 우리 둘이 인생을 바꾸는 거야. 뭔 소리야? 정원이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영채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차정원이 되고 너는 주영채가 되는 거야. 영채의 눈빛이 광기에 가깝게 빛났어요. 어차피 우리 키도 비슷하고 머리 색깔만 바꾸면 아무도 못 알아봐. 세훈이는 날 몇 번밖에 못 봤거든. 완벽하지 않아? 정원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미친 짓을 어떻게? 하지만 영채는 멈추지 않았어요. 생각해봐 정원아. 영채가 정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말했어요. 넌 세훈이랑 결혼해서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거야. 돈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디자이너 꿈도 이룰 수 있고, 나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둘 다 행복해지는 완벽한 계획이잖아. 정원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 끝나지 않는 가난, 이루지 못할 꿈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았거든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차정원. 아니 주영채. 영채가 정원의 뺨을 살짝 치며 위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가난하게 평생 살다가 죽을 거야. 영채는 가방에서 통장과 카드들을 우르르 쏟아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넌 당장 주영채가 될 수 있어. 내 모든 걸 다 줄게. 이 돈, 이 카드, 이 신분 전부. 대신 너는 나 대신 세훈이랑 결혼만 하면 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정원은 그 수많은 카드와 통장을 보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들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영채는 정원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원아, 기회는 지금뿐이야. 망설이면 놓쳐. 그럼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야. 내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야.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정원의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도 이대로 살다가 아빠처럼 억울하게 죽을 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정원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세훈이 정말 괜찮은 남자야. 잘생기고 돈도 많고 성격도 나쁘지 않아. 너 같은 애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자라고. 이런 기회 놓치면 바보야. 정원의 손이 떨리며 카드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어요. 영채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걸렸다. 이제 내 계획대로 모든 게 흘러갈 거야. 며칠 후 정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영채와 똑같은 밝은 브라운으로 염색했고 몸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걸치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한 짜릿함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차정원이 아니야. 주영채야. 손에 든 비싼 핸드백을 꽉 쥐며 정원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더 이상 가난한 차정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레스토랑 입구에서 진세훈을 기다리던 정원의 눈앞에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도도한 미모의 여성이었어요. 온몸에서 오만함과 적개심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안진아였습니다. 야, 주영채. 진아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 남자 진세훈, 내가 빼앗아서 결혼할 거라며. 정원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몸이 굳었어요. 영채에게서 세훈의 전 약혼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진아가 막아섰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정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아의 공격적인 태도에 본능적으로 반발심이 일어났거든요.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며 분노가 치솟았어요. 진아는 정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애가 세훈이를 유혹했다고. 돈밖에 없는 주제에 감히 나와 경쟁하려고. 너 같은 애가 세훈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정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무시와 조롱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차정원이 아니라 주영채였어요. 착각한 것 같은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 정원이 진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원은 이상한 변화를 느꼈어요. 마치 진짜 주영채가 된 것처럼 자신감이 솟아올랐거든요. 바로 그때 진세훈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굳어졌어요. 진아야, 여기서 뭐해? 세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훈아. 진아가 세훈에게 달려가며 애교를 부렸어요. 이 여자 정말 주영채야? 어떻게 이런 애를 택한 거야? 나보다 못한 이런 애를 말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진아의 말에 정원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거든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세훈은 진아와 정원을 번갈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아야, 이제 그만해.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영채 씨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 그 순간 정원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세훈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 같아 고마웠지만 동시에 극심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완전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진아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광분했습니다. 세훈아, 정말 이 여자가 좋아? 나를 버리고 이런 애를 택한다고? 진아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세훈이 정원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영채 씨. 진아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세훈아,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정원이 진세훈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난 주영채야, 차정원이 아니라. 아무도 날 우습게 안 봐. 더 이상 가난하고 무시받는 차정원이 아니야. 그 순간 정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언제 들통이 날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 정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진아는 레스토랑을 떠나면서도 계속 도끼 어린 시선을 정원에게 보냈습니다. 주영채, 너 같은 애가 세훈이 곁에 있을 자격 없어. 반드시 너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 거야. 정원은 그 위협적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세훈을 따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세훈은 정원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미안해했어요. 진아가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 많이 예민해져서. 괜찮아요. 정원이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혼란 상태였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할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간 정원과 세훈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원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진아와의 대치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메뉴판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아가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원래는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괜찮아요. 정원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저런 여자가 내 정체를 파헤치려 한다면 어떡하지? 들킬 수밖에 없는 거 아냐? 세훈이 정원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채 씨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것들도 궁금하고요. 정원의 온몸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했어요. 진짜 주영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정원은 급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세훈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전 추리소설을 즐겨 읽는데. 정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로맨스 소설을요. 해피엔딩인 것들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쉽게 볼 수 없으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정원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진짜 주영채가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왔거든요.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세훈은 계속 정원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영채 씨는 정말 특별한 매력이 있으시네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바라봐준 적이 없었거든요. 차정원으로서는 절대 받을 수 없었던 관심과 사랑을 지금 받고 있었어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런 게 사랑받는 느낌이었구나. 세훈이 정원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영채 씨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진아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정원은 그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을 속이고 있잖아. 그런데 이상했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원래부터 주영채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세훈이 정원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정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주영채의 집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아, 오늘은 괜찮아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거든요. 정원이 급히 둘러댔어요. 세훈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원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세훈과 함께 있는 동안 느꼈던 행복감과 동시에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거대한 거짓말에 대한 공포감이 교차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영채의 흉내를 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주영채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원룸에 도착한 정원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차정원은 온데간데 없고 주영채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차정원이 아니야. 정원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차정원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여자였어. 하지만 주영채는 달라. 사랑받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정원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위험한 결심이 서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난한 차정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이제 차정원은 죽었어요. 주영채만이 살아갈 거예요. 정원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양심의 소리가 사라져갔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누가 방해해도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세훈도 이 부유한 삶도 모든 걸 내가 가질 거야. 하지만 정원은 몰랐어요. 자신이 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꿀 것인지. 그리고 결국 자신마저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멀지 않은 곳에서 하늘하는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딸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수아야,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누구도 널 다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거야. 두 모녀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극적으로 얽혀 있는지.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나며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원의 마음속에서는 차정원이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대신 주영채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원은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채 진세훈의 약혼녀가 되어 그의 가족을 만났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진세훈의 가족들은 정원에게서 풍기는 차분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마음에 들어했고 정원의 패션 센스와 교양에 감탄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한혜라가 뒤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한혜라는 차정원과 주영채의 만남을 우연히 가장한 필연으로 만들었다. 주영채가 차정원의 스케치북을 발견하고 신분 교환을 제안하게 만든 것도 모두 헤라의 계획이었다. 헤라는 정원이 가난과 좌절에 시달리며 언젠가 자신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정원이 스스로 복수의 칼날을 들게 하려고 했다. 정원은 영채의 신분을 얻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헤라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 헤라는 정원의 진짜 어머니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녀에게 접근해 마치 친밀한 조력자인 척 행세했다. 헤라는 정원이 진세훈과의 결혼을 통해 행복을 얻는 동시에 자신에게 복수할 기회 또한 얻게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원을 향한 복수의 함정이었다. 헤라는 정원을 자신의 복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정원이 진세훈의 가족에게 접근하게 만들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게 한 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키려 했다. 헤라의 계획은 치밀했다. 헤라는 정원에게 진세훈의 가족들이 과거에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라는 거짓말을 했다. 정원은 헤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헤라를 돕기 위해 진세훈의 가족들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정원은 헤라의 지시대로 진세훈의 집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정원은 진세훈의 집안을 파헤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세훈의 가족들이 과거에 헤라의 부모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라는 사실을요. 정원은 헤라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헤라의 복수심에 공감했다. 정원은 헤라를 돕기 위해 진세훈의 가족들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정원은 헤라와 손을 잡고 이은영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이은영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녀를 감옥에 보내기로 했다. 정원과 헤라는 이은영의 비리를 폭로할 자료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은영은 정원과 헤라의 계획을 눈치채고 두 사람을 방해했다. 이은영은 헤라와 정원의 관계를 파괴하고 두 사람을 서로 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은영은 정원에게 헤라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정원은 이은영의 폭로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헤라가 자신을 버린 어머니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원은 헤라를 찾아갔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정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헤라는 정원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헤라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정원에게 용서를 빌었다. 미안하다, 정원아.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버린 죄를 평생 갚으며 살게. 헤라는 정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정원은 헤라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정원은 헤라에게 실망했고 헤라를 용서할 수 없었다. 정원은 헤라에게서 떠났다. 헤라는 정원의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헤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정원은 헤라를 떠나 혼자서 살았다. 정원은 헤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헤라가 가장 아끼는 것을 망가뜨리려 했다. 헤라가 가장 아끼는 것은 바로 정원이었다. 정원은 헤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헤라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원은 헤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기로 했다. 정원은 헤라의 사업을 망가뜨리고 헤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헤라는 정원의 배신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헤라는 정원을 찾아갔다. 왜 나에게 이랬어? 왜 나를 배신했어? 헤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원은 헤라를 비웃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원의 차가운 말에 헤라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낳아 기른 딸이 자신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헤라는 정원에게 용서를 빌었다. 정원아, 미안해. 내가 너에게 한 짓을 용서해줘. 헤라는 정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정원은 헤라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정원은 헤라에게서 떠났고 헤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헤라는 복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헤라는 절망에 빠져 자살을 결심했다. 그때 경체가 나타났다. 죽지 마세요. 당신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경체의 말에 헤라는 경체를 바라봤다. 경체는 헤라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와 함께 다시 복수합시다. 경체는 헤라에게 정원을 무너뜨릴 마지막 증거를 주었다. 헤라는 경체의 도움으로 다시 복수를 시작했다. 헤라와 경체는 정원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정원을 파멸시켰다. 정원은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다. 헤라는 정원의 파멸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헤라는 복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헤라는 정원을 찾아갔다. 헤라는 정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원은 헤라의 진심을 이해하고 헤라를 용서했다. 정원은 헤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헤라와 정원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냈다. 헤라는 정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고 정원은 헤라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헤라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헤라는 정원에게 복수하기 위해 정원에게 살인 미수를 저질렀다. 헤라는 정원을 죽이려 했지만 정원은 헤라를 용서했다. 정원은 헤라의 용서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헤라의 용서에 의해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깨달았다. 정원은 헤라에게 용서를 빌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원은 헤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헤라는 정원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헤라는 정원에게서 떠났고 정원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헤라는 복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헤라는 절망에 빠져 자살을 결심했다. 그때 경체가 나타났다. 죽지 마세요. 당신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경체의 말에 헤라는 경체를 바라봤다. 경체는 헤라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와 함께 다시 복수합시다. 경체는 헤라에게 정원을 무너뜨릴 마지막 증거를 주었다. 헤라는 경체의 도움으로 다시 복수를 시작했다. 헤라와 경체는 정원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정원을 파멸시켰다. 정원은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다. 헤라는 정원의 파멸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헤라는 복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헤라는 정원을 찾아갔다. 헤라는 정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원은 헤라의 진심을 이해하고 헤라를 용서했다. 정원은 헤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